도시, 견두리의 낡은 아파트 단지.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 사이로 겨울바람이 스며들었다. 5층 끝집. 그곳에 한서진이 살고 있었죠. 17살 서진의 아침은 늘 비슷했다. 새벽 5시.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 그건 엄마 윤미정이 출근하는 신호였어요. 서진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그 소리를 들었다. 들은 척 하지 않으면서. 미정은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했다. 환자들의 몸을 닦아주고 식사를 도우며 밤새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 그녀의 손은 늘 소독약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있었죠. 서진은 그 냄새가 싫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 냄새가 의미하는 것들이 싫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물었다. 너희 엄마는 뭐 하셔? 서진은 주저없이 대답했죠.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서진에게 작은 안전장치였어요. 간호사라는 단어 뒤에 숨으면 간병인이라는 현실을 마주하지 않아도 됐으니까. 어느 저녁, 미정이 돌아왔다. 어깨가 축 처진 모습으로 현관에 들어서며 신발을 벗었죠. 서진은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다녀왔어. 미정의 목소리는 작았다. 응. 서진의 대답은 더 작았어요. 미정은 부엌으로 가서 손을 씻었다. 1번, 2번, 3번. 비누칠을 반복했죠. 그래도 손에서는 희미한 약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다. 서진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엄마, 손 씻는 소리 시끄러워. 미정은 수도꼭지를 잠갔다. 미안해. 그녀는 물기를 닦으며 서진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말을 걸고 싶었지만 딸의 등은 높은 벽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미정은 그저 냉장고를 열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식탁에 앉은 두 사람, 젓가락 소리만 작게 울렸다. 서진은 밥을 먹으면서도 시선을 엄마에게 주지 않았어요. 미정의 손등에는 새로운 멍이 있었다. 환자를 옮기다 부딪힌 자국이었죠. 서진은 그걸 봤지만 모른 척했다. 물어보면 대답이 돌아올 테고 대답을 들으면 미안해질 테니까. 학교는 재밌었어?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냥 그래. 서진의 대답은 단조로웠어요. 친구들이랑 잘 지내? 응. 더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서진은 방문을 닫고 거울을 봤다. 또래 친구들처럼 예쁘게 꾸미고 싶었죠. 하지만 집에는 돈이 없었다. 엄마는 늘 나중에라고 말했어요. 나중엔 언제일까? 서진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복도 너머로 들리는 엄마의 기침 소리. 서진은 이어폰을 꽂았다. 듣지 않으려고, 알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날 밤도 깊어갔죠. 봄이 왔다. 하지만 서진의 집엔 봄다운 것이 없었어요. 창밖의 벚꽃도 따뜻한 햇살도 이 좁은 아파트까지는 닿지 못하는 것 같았죠. 서진은 결심했다. 미용학원에 등록하겠다고. 친구 수아의 언니가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그곳이 멋져 보였어요. 반짝이는 거울, 예쁜 손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워 보이는 삶. 서진은 그게 좋았다. 저녁, 서진은 식탁에 미용학원 팸플릿을 펼쳐놓았다. 엄마, 나 이거 하고 싶어. 미정은 피곤한 얼굴로 팸플릿을 내려다봤죠.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서진아, 대학은? 대학 왜 가? 미용사 하면 되잖아.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미정은 한숨을 쉬었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쉽게 안 변해. 자격증만으로 버티기 힘들어. 서진은 짜증이 났다. 엄마는 늘 그런 식이야. 하고 싶은 걸 하지 말래. 엄마가 뭘 알아? 날카로운 말들이 쏟아졌죠.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 내가 다치지만 않으면 돼. 다치긴 뭘 다쳐. 엄마가 날 믿어주지 않잖아. 서진은 의자를 밀어내며 일어났다. 쾅.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을 울렸어요. 미정은 그 자리에 혼자 남았다. 팸플릿을 천천히 접으며 중얼거렸죠.
내가 아프지 않게 하려는 건데. 며칠 뒤 서진은 친구들과 PC방에 있었다. 수아가 물었다. 엄마한테 얘기했어? 했지. 근데 반대하셔. 서진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부모님들은 다 그래. 우리 뜻은 안 들어줘. 수아가 공감했다.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온 서진. 현관에 불이 켜져 있었다. 거실, 소파에 미정이 앉아 있었죠. 이 시간까지 어디 있었어? 친구들이랑. 서진은 신발을 벗으며 무심하게 말했다. 미정은 일어서서 서진에게 다가왔다. 서진아, 엄마가 왜 반대하는지 알아?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세상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험한 게 많아. 엄마는 그걸 알아. 매일 병원에서 보거든. 그러니까 엄마 인생을 내가 살라고?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난 엄마처럼 살기 싫어. 엄마처럼 지치고 힘들게 살기 싫단 말이야. 공기가 얼어붙었다.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서진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지만 사과하지 않았다. 아니, 사과할 수 없었어요. 자존심이 그걸 막았죠. 미정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 넌 다르게 살아야지. 엄마보단 낫게. 그녀는 방으로 돌아갔다. 서진은 거실에 혼자 남아 주먹을 쥐었어요. 가슴이 답답했다. 왜 엄마는 내 편이 아닐까? 왜 날 이해하지 못할까? 하지만 미정의 방에서는 작은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서진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문을 열지 않았어요. 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그렇게 모녀 사이의 균열은 조금씩 깊어져 갔죠. 12월의 어느 금요일 밤, 서진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다.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수아가 말했죠. 서진은 엄마에게 거짓말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늦을 것 같아요. 미정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몇 시에 와? 11시쯤요. 조심해서 다녀와. 서진은 대답 없이 문을 나섰어요. 하지만 서진이 간 곳은 도서관이 아니었다.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고 그 다음엔 편의점 앞에서 시간을 보냈죠. 자정이 넘어서야 수아가 말했다. 우리 집 갈래? 엄마가 허락하셨어. 서진은 핸드폰을 꺼냈다. 미정에게서 온 문자가 6통 있었어요. 언제 와? 밥은 먹었니? 전화 좀 받아라. 서진아, 엄마 걱정돼. 서진은 한숨을 쉬며 답장을 보냈다. 친구 집에서 자고 갈게요. 미정의 답장은 빨랐다. 어디? 주소 보내. 하지만 서진은 일십했죠. 가자. 서진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수아를 따라갔다. 밤거리는 을씨년스러웠다. 찬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어요. 수아네 집까지는 좁은 골목을 몇 개 지나야 했죠. 가로등 불빛이 깜빡거렸다. 그때였다. 굉음과 함께 빛이 쏟아졌어요. 모퉁이를 도는 트럭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인도로 돌진했죠. 서진은 순간을 기억할 수 없었다. 다만 수아의 비명과 자신을 밀어내는 누군가의 손길, 그리고 눈부신 헤드라이트만이 남았어요. 쿵. 서진의 몸이 땅에 떨어졌다. 머리가 차가운 도로에 부딪혔고 눈앞이 캄캄해졌죠. 119요. 빨리요. 수아의 울음소리, 사이렌 소리, 그리고 멀어져가는 의식. 서진은 그 속에서 엄마를 떠올렸다. 미안해, 엄마. 그 말을 하지 못한 채 어둠이 그녀를 삼켰어요. 병원, 응급실. 서진이 눈을 떴을 때 천장의 형광등이 너무 밝았다. 아니, 흐릿했어요.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죠. 엄마. 서진은 작게 불렀다. 곁에서 미정이 손을 잡았다.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의사가 들어왔다. 보호자분, 잠시 나와주시겠습니까? 미정은 서진의 손을 놓고 복도로 나갔어요. 의사의 표정은 무거웠다. 우측 안구에 심각한 손상이 있습니다. 시력을 일부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정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럼 우리 애가 각막 기증을 받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자가 많아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병실로 돌아온 미정. 서진은 붕대로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다. 엄마, 나 어떻게 돼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아. 다 나을 거야. 미정은 딸의 손을 꼭 쥐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며칠 후, 의사가 다시 찾아왔다. 기증자가 생겼습니다. 운이 좋으시네요.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죠. 언제 수술할 수 있나요? 내일 바로 가능합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들기 전에 물었다. 엄마, 기증자가 누구예요?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모르는 분이야. 착한 분이셨나 봐.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운 분이네요. 미정은 딸의 이마에 키스했다. 그래. 정말 고마운 분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진은 그 떨림을 느끼지 못한 채 잠에 빠져들었죠.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한쪽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서진은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죠. 붕대를 풀던 날, 의사가 말했다.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서진은 눈을 깜빡였어요. 병실 천장이, 창문이, 그리고 곁에 앉은 엄마가 보였죠. 엄마. 서진은 울음을 터뜨렸다. 미정은 딸을 안아주며 함께 울었어요. 하지만 퇴원 후 서진이 본 엄마의 모습은 달랐다. 미정은 자주 선글라스를 썼고 밝은 곳을 피했어요. 엄마, 왜 자꾸 선글라스 써? 눈이 좀 피곤해서. 미정은 웃으며 대답했죠. 서진은 학교로 돌아갔다. 친구들은 반가워했지만 서진의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다.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아니, 자신이 달라진 걸까? 복도를 걸으며 서진은 생각했다. 나를 살린 사람은 누굴까? 집에 돌아오면 엄마는 여전히 요양병원으로 출근했다. 하지만 이제 미정은 야간 근무를 더 많이 했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돈 좀 더 벌어야지. 미정은 가방을 챙기며 말했죠. 수술비가 많이 들었거든. 서진은 가슴이 먹먹했다. 미안해요, 엄마. 미안하긴. 내가 건강한 게 최고야. 어느 저녁, 서진은 엄마가 안약을 넣는 모습을 봤다. 거울 앞에서 한쪽 눈을 감은 채 조심스럽게 안약을 떨어뜨리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눈 아파? 응. 아니야, 그냥 건조해서. 하지만 서진은 알아챘다. 엄마의 눈이 예전과 달랐어요. 한쪽 눈이 초점을 잃은 것처럼 보였죠.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나중에 시간 나면. 시간은 흘렀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서진은 미용학원 대신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로 했죠. 엄마의 바람대로. 아니, 엄마를 위해서. 사고 이후 서진은 많은 것을 생각했다. 하지만 미정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주 기침을 했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느 날 서진이 물었다. 엄마, 정말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서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물어봐야 엄마는 괜찮다고 할 테니까요. 그렇게 모녀는 각자의 비밀을 아는 채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여름방학이 시작되던 날, 서진은 엄마의 방을 청소하다 약봉지를 발견했다. 진통제, 안약, 그리고 이름 모를 약들. 서진은 손이 떨렸죠. 이게 뭐지?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미정이 퇴근했어요. 서진은 약봉지를 재빨리 원래 자리에 두고 방을 나왔죠. 엄마, 다녀왔어요? 응. 오늘 일찍 끝났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서진은 엄마를 바라봤어요.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엄마의 눈. 그 눈 속에 무언가 숨겨진 것 같았지만 서진은 차마 물을 수 없었죠. 엄마, 응? 고마워요. 미정은 놀란 듯 서진을 봤다. 갑자기 왜? 그냥 엄마가 있어서. 서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미정은 미소 지었다. 우리 딸 컸네. 그녀는 서진의 손을 잡았죠. 그 손은 여전히 약 냄새가 났지만 이젠 서진도 그 냄새를 밀어내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평화로운 저녁이었지만 그 평화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숨어 있었어요. 9월이 왔다. 서진은 수시 원서를 쓰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죠. 간호학과를 지원하기로 결심했어요. 엄마처럼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고 싶었으니까. 엄마, 나 간호학과 갈 거야. 어느 저녁 서진이 말했다. 미정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힘든 과인데. 괜찮아. 하고 싶어. 미정은 딸을 꼭 안아줬다. 고마워, 서진아. 그 품은 예전보다 얇아진 것 같았죠. 서진은 엄마의 등을 두드리며 생각했다. 엄마, 아프지 마. 하지만 미정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녀는 병원에 다녀온 후 진단서를 서랍 깊숙이 숨겼어요. 망막 손상, 시력 저하, 정밀 검사 필요. 의사는 말했죠. 왜 이제 오셨어요? 진작 오셨어야죠. 괜찮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대답했다. 제 딸만 괜찮으면 됩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10월 어느 화요일 저녁, 미정은 부엌에서 요리를 했다. 서진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하나씩 만들었죠. 잡채, 계란말이, 갈비찜, 떡볶이, 김치전.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엄마, 왜 이렇게 많이 해? 서진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해주고 싶어서. 미정은 웃으며 대답했죠.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언가 숨겨진 것 같았어요. 식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졌다. 서진은 신기한 듯 물었다. 무슨 날이야? 내 생일도 아닌데. 특별한 날은 아니야. 그냥 우리 딸이랑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오붓하게 저녁을 먹었어요. 미정은 서진이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많이 먹어. 엄마도 먹어야지. 응. 엄마도 먹는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미정이 말했다. 서진아, 이번 주엔 엄마가 멀리 좀 다녀올 거야. 갑자기? 어디? 여행이라고 해두자. 혼자 좀 쉬고 싶어서. 서진은 이상했다. 엄마가 여행을 간다고? 누구랑 가? 혼자. 잠깐 다녀올게. 미정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불안했죠. 언제 가는데? 내일 아침 일찍. 그럼 나 학교 가기 전에 못 봐? 응. 미안해. 미정은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금방 다녀올게. 서진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그래. 우리 딸, 엄마 없어도 잘하지? 당연하지. 그날 밤, 미정은 잠들지 않았다. 서진의 방문 앞에 서서 오래 서 있었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숨소리, 그 모든 게 소중했어요. 새벽 4시, 미정은 작은 가방을 챙겼다. 옷 몇 벌과 사진 한 장. 서진이 어렸을 때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녀는 거실을 둘러봤다. 낡은 소파, 삐걱거리는 식탁, 벽에 붙은 서진의 상장들. 부엌으로 가서 도시락을 싸고 밥을 지었어요. 식탁 위에 하얀 봉투를 놓았죠. 내 사랍 서진에게. 미정은 펜을 들고 오래 생각했다. 무슨 말을 남겨야 할까? 글씨를 쓰는 동안 눈물이 떨어졌다. 종이에 번진 잉크. 미정은
눈물을 닦고 다시 썼어요. 또박또박. 정성껏. 딸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들을. 편지를 봉투에 넣고 테이프로 붙였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죠. 문을 열기 전 미정은 뒤를 돌아봤다. 서진의 방에서 불이 꺼져 있었어요. 잘 자, 내 딸. 미정은 속삭였다. 엄마가 많이 사랑해.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죠.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미정은 선글라스를 쓰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 뒷모습은 작고 외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은 단호했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마지막 선택. 미정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아침 7시. 서진의 알람이 울렸다. 그녀는 몸을 일으키며 하품을 했어요. 엄마, 일어났어? 대답이 없었죠. 서진은 엄마 방으로 갔다. 문을 열 자 정돈 된 이불이 보였어요. 엄마는 이미 떠난 것 같았죠. 벌써 갔나 보네. 거실로 나온 서진. 식탁 위에 뭔가 있었다. 따뜻한 밥과 반찬. 그리고 하얀 봉투. 내 사랑 서진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서진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었죠. 손이 떨렸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편지지가 나왔다. 엄마의 손글씨였죠. 우리 서진. 잘 자고 일어났니? 첫 줄을 읽는 순간 서진의 가슴이 철렁했다. 이상했어요. 이 편지. 뭔가 이상했죠. 엄마가 멀리 간다고 했지. 사실은 여행이 아니라 치료야. 오래전부터 병이 있었는데 내 눈 수술 이후로 더 악화됐어. 서진의 손이 멈췄다. 병? 무슨 병?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때 내가 받은 눈. 그건 엄마 거야. 기증자를 못 구해서 엄마가 내 눈을 너한테 줬어. 내가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어. 편지지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서진은 편지를 꽉 쥐었죠. 아니야, 아니야.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엄마는 병원 냄새 속에서 많은 사람을 살렸지만 마지막에는 너 하나만 지키고 싶었어. 내가 꿈을 이루고 웃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눈물이 쏟아졌다. 서진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엄마, 엄마. 눈부신 세상을 두 눈으로 보길 바라며. 엄마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간병인이었단다. 너 때문에 행복했어. 서진아. 미안해, 엄마. 미안해. 서진은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죠. 엄마가 없어도 잘할 거야. 넌 강한 아이니까. 엄마가 많이 사랑해. 하늘에서도 널 응원할게. 사랑해. 내 딸.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다. 서진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글자들이 흐려졌다. 눈물에 젖어 번졌죠. 안 돼. 엄마. 안 돼. 서진은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죠. 엄마, 엄마. 서진은 소리쳤다. 집 안. 안이 텅 비어 있었어요. 메아리만 돌아왔죠. 서진은 엄마의 방으로 뛰어갔다. 옷장을 열었어요. 엄마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죠. 서랍을 열었다. 약봉지들, 진단서들이 쏟아졌어요. 망막 손상, 시력 상실, 각막 기증 수술 동의서. 서진의 손이 떨렸다. 엄마. 왜 말 안 했어?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서진은 겨우 일어났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거울을 봤다. 오른쪽 눈. 그 눈은 엄마의 것이었어요. 엄마가 준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던 거죠. 서진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울었다.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그날 서진은 학교에 가지 못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엄마의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하루를 보냈죠. 1년이 흘렀다.
서진은 간호학과에 입학했어요. 첫 수업날 교수님이 물었죠. 왜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까? 서진은 조용히 대답했다.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요. 구체적으로요? 교수님이 다시 물었어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죠. 제 어머니처럼요. 방학이 되면 서진은 엄마가 일하던 요양병원을 찾았다. 자원봉사를 하러요. 낯익은 복도, 소독약 냄새, 환자들의 목소리. 그 모든 게 엄마를 떠올리게 했죠. 선생님, 여기 새로 오셨어요? 한 환자 할머니가 물었다. 네. 자원봉사하러 왔어요. 얼굴이 익은데 윤미정 씨 딸 아니니? 서진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를 아세요? 그럼. 내 담당이었는데. 참 좋은 분이었지. 어디 계시니? 할머니의 물음에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죠. 하늘에 계세요. 서진은 겨우 말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랬구나. 그 양반 참 고생 많이 했는데. 미안하게 됐네. 괜찮아요. 어머니는 행복하셨대요. 서진은 미소 지었다. 할머니는 서진의 손을 잡았죠. 그래. 딸 같은 내가 있어서 행복했겠지. 서진은 엄마가 돌보던 환자들을 하나씩 만났다. 할아버지는 말했어요. 미정이가 날 살렸어. 밤새 내 옆에서 간호해줬거든. 다른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그 사람 천사였어. 서진은 깨달았다. 엄마는 여기서 천사였어요. 누군가의 빛이었고 희망이었죠. 서진이 몰랐던 엄마의 또 다른 모습들이 보였어요. 여름이 왔다. 서진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엄마가 일하던 요양병원에 정식으로 취직했죠. 왜 하필 여기에요? 동기가 물었다. 제 어머니가 여기 계셔서요.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아, 어머니가 여기서 일하세요? 아뇨. 하늘에 계세요. 그래도 여기 오면 느껴져요. 첫 출근 날 서진은 엄마의 낡은 사물함을 열었다. 안에 작은 메모지가 있었어요. 서진이 대학 합격하면 맛있는 거 사주기. 서진은 메모지를 가슴에 품었죠. 병실을 돌며 환자들을 돌봤다. 손을 잡아주고 말을 들어주고 밥을 먹여드렸어요. 소독약 냄새가 손에 배었죠. 예전에 싫어하던 그 냄새. 하지만 이제 서진은 알았다. 이 냄새는 생명의 냄새예요. 누군가를 살리는 손의 냄새였죠. 엄마가 말했던 것처럼 퇴근 후 옥상에 올라갔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죠. 엄마, 나 잘하고 있지?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서진은 눈을 감았다. 오른쪽 눈. 엄마가 준 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죠. 고마워요,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서진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엄마가 무슨 마음으로 날 키웠는지. 햇살이 눈부셨다. 서진은 손으로 눈을 가렸어요. 그 빛 속에서 엄마가 보이는 것 같았죠. 미소 짓는 윤미정이. 엄마, 보여요? 서진은 속삭였다. 나 이제 엄마처럼 살 거예요. 누군가의 빛이 되고 싶어요. 엄마가 내 빛이었던 것처럼. 그날 밤, 서진은 편지를 썼다.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엄마에게. 늦었지만 이제야 말할게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엄마가 준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모든 게 아름다워요. 엄마가 보고 싶지만 엄마가 준 사랑으로 살아갈게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딸 서진 올림.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죠. 서진은 가장 밝은 별을 찾았다. 저거 엄마지? 서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별은 반짝였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시간은 계속 흘렀다. 서진은 환자들을 돌보며 살았어요. 힘들 때도, 지칠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오른쪽 눈을 만졌다. 엄마가 준 눈. 엄마, 힘내. 서진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엄마가 함께 있잖아.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어느 봄날, 서진은 엄마 산소를 찾았다. 작은 비석 앞에 꽃을 놓았죠. 엄마, 왔어요. 저 이제 선배 간호사 됐어요. 후배들 가르치는 일도 해요. 서진은 웃으며 말했다. 엄마처럼은 못하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날렸어요.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다. 엄마, 행복해요? 서진이 물었다. 대답은 없었지만 서진은 알 수 있었어요. 엄마는 행복하다고. 딸이 잘 살고 있으니까. 나도 행복해요, 엄마. 서진은 미소 지었다. 엄마, 덕분에. 해는 저물고 있었다. 서진은 일어서서 산소에 절을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내려왔죠. 돌아가는 길. 서진은 하늘을 자주 올려다봤다. 구름이, 새가, 나무가 보였어요. 모든 게 눈부시게 아름다웠죠. 이게 하늘을 본다는 거구나. 서진은 생각했다. 엄마가 준 눈으로 보는 세상. 이게 진짜 보는 거구나.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며 서진은 핸드폰을 꺼냈다. 배경화면은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어린 시절,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엄마, 그때는 몰랐어. 서진은 사진을 쓰다듬었다. 엄마가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알아요. 정말 많이 사랑했죠. 버스가 왔다. 서진은 버스에 올라 창가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흘러갔죠. 엄마. 서진은 작게 불렀다. 나 엄마 딸이어서 행복해요. 엄마도 알죠? 내가 엄마 사랑한다는 거. 그날 밤, 서진은 평화롭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는 미소 짓고 있었죠. 잘하고 있어, 우리 딸. 엄마가 말했다. 엄마, 자랑스러워. 엄마. 서진은 엄마를 안았다. 따뜻했어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서진아. 꿈에서 깨어난 아침. 서진은 눈을 떴다. 오른쪽 눈으로 세상이 보였어요.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좋은 아침이에요, 엄마. 서진은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도 열심히 살게요. 창문을 열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공기가 상쾌했다. 엄마, 오늘 날씨 좋죠? 서진은 하늘을 보며 웃었다. 이 하늘, 엄마가 준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출근 준비를 했다. 거울 앞에서 옷을 입고 머리를 묶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 어느새 엄마를 닮아 있었죠. 엄마처럼 살게요. 서진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엄마가 살고 싶었던 삶을 내가 살게요. 집을 나서며 서진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그 하늘 어딘가에 엄마가 있었다. 웃으며 딸을 바라보고 있었죠. 윤미정은 행복했다. 딸이 잘 살고 있으니까. 서진도 행복했다. 엄마가 함께 있으니까요. 두 눈이 아닌 한쪽 눈으로. 하지만 그 눈으로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어요. 엄마, 사랑해요. 서진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그리고 걸어갔죠. 햇살 아래로, 빗속으로. 하늘을 본다는 것. 그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었다.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였어요. 사랑으로 느끼는 것이었죠. 서진은 이제 알았다. 엄마가 준 건 눈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서진이 누군가를 돌볼 때마다, 누군가를 살릴 때마다 엄마의 사랑은 계속될 테니까요. 햇살이 눈부셨다. 서진은 걸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는 윤미정의 미소와 똑같았죠. 하늘 위에서 미정도 미소 지었다. 딸이 행복해 보였어요. 그걸로 충분했죠.
잘 자라줘서 고마워, 서진아.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그 바람을 타고 미정의 사랑이 서진에게 닿았죠. 서진은 멈춰 서서 눈을 감았다.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의 사랑이 느껴져요. 엄마. 서진은 눈을 떴다. 세상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그렇게 서진은 오늘도, 내일도 엄마가 준 눈으로 세상을 볼 거예요.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을요.